굳이 레벨링 툴 없이도 이 커피를 맛있게 잘 뽑아낼 수 있으면은 굳이 왜 써? 뭐 아마추어 아니야? 그거 없이 못 뽑으면? 오늘 제가 좀 일찍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일찍 마감한 이유가 연재 씨가 저번 주부터 그렇게 저랑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찍 마감을 했는데, 이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뭐죠? 이제 저랑 재우 씨는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카페에서 볼 때마다 레벨링 툴을 안 쓰길래 혹시 그 이유가 뭘까 싶어서. 그럼 대화 주제는 레벨링 툴 사용 유무. 그쵸. 권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권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대화 주제로 좀 토론을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레벨링 툴을 뭐 쓰지 말라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재 씨나 저나 이제 카페 컨설팅을 해주러 갔을 때 이 네. 레벨링 툴을 사용을 권장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 어느 쪽이세요? 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권장은. 한다. 저는 권장하지 않는다 쪽으로 않는다 쪽으로.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벨링 툴 사용을 그러면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왜 권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초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때 갓 오픈하신 카페들은 무조건 저는 1순위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뿐입니다. 일관성, 그 네. 추출의 재현성이 그쵸. 있느냐. 네.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바리스타 스킬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 오픈하신 분들을 한해서 무조건 일관성 때문에 저는 써야 한다 보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재우 씨는 왜 그 반대이신지 한번. 저는 레벨링 툴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추출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도구들은 결국에는 변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연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추출을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맛들을 잘 뽑아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변수들을 가지고 잘 놀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추출 도구 때문에 커피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추출 방법에 대해서. 그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침칠봉 하나만 쓰고 템핑만 한다든지, 뭐 도진컵 하나만 쓰고 뭐 템핑만 한다든지, 혹은 원두를 또 바로 받아서 템핑만 한다든지. 일단 이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변수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주 목적 주제는 오픈 갓 하신 분들을 한해서. 그렇죠. 커피를 잘 그쵸. 모른다라는 사람들 가정하에. 자, 그럼 레벨링 툴을 권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방문을 했어요. 이제 추출 세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작부터 레벨링 툴을 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은 레벨링 툴을 사용을 했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커피인가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레벨링 툴 없이도 이 커피를 맛있게 잘 뽑아낼 수 있으면은 굳이 왜 써? 뭐 아마추어 아니야? 그거 없이 못 뽑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분명 레벨링 툴을 사용했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커피면은 쓰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굳이 안 쓰더라도 커피 추출을 잘 해낼 수 있고 맛이 괜찮다면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팩트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던 그 환경 자체는 제가 제 원두를 납품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 원두는 이제 레벨링 툴에 어울리는 적합한 원두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점이다 보니까 환경 위생이 좀 커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도 하고 속도 또한 더 오르죠. 자, 그러면은 네.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전제를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처음 카페를 차린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분쇄값을 이만큼 조정했었을 때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곱게 했었을 때, 굵게 했었을 때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레벨링 툴 깊이를 길게 빼서 써야 되잖아요. 짧게 빼서 쓰는 거는 추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또 그렇다 해서 너무 길게는 절대 안 되고 적당한 값이 있긴 해요. 그 적당한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커피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분쇄 값이랑
레벨링 툴 깊이랑 연관이 있는 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분쇄 값이랑 툴 깊이. 네. 레벨링 툴 깊이를 빼면 뺄수록 분쇄 입자는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가늘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 화난 거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저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그쵸. 아니에요. 저 오해할 뻔했어요.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순히 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 커피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꾸 어려운 말만 하면은 이해가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카페 운영 방식은 이 원두를 보다 맛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관성이 가장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링 툴이 적합한 원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루틴이라고 할 때 빠른 효율이죠. 전제 조건이 잘못됐죠. 커피가 원두가 레벨링 툴이 본인 커피만 뭐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원두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커피 세팅 봐주고 다른 뭐 동선 잡아주고 하는 업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연재신의 원두를 납품받으러 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레벨링 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이 다 연재식 커피 받아서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진짜로? 아니라니까요. 자꾸 화난 거 같죠, 이렇게? 아니 이게 기준이 객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오케이. 정리해서 이제 모든 걸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들 없이 입자만 컨트롤 한다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너무 변수가 그럼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맛 또한. 그 인정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추출 도구가 그 말 자체로 도구예요, 도구. 그쵸. 도구를 하나 쓰면은 변수가 하나 생기는 거고 도구를 두 개 쓰면은 변수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터필터의 원두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템핑을 해요. 추출을 해요. 그럼 변수가 지금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변수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자, 도진컵을 받아서 포터필터에 옮겨 담고 템핑을 해서 추출을 했어요. 자, 도진컵 자체가 변수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도진컵을 받고 포터필터에 옮겨 담고 침침봉을 교반을 해준 다음에 템핑을 하고 추출을 했어요. 네. 그럼 변수가 두 개가 생겼죠? 네. 그럼 커피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정도 많아지고 변수도 많아졌어요. 그럼 이거를 추출에 일관된 맛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재우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어떤 환경인지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 카페가 이제 커피에 뭔가 딥하게 들어가는 그 카페인 건지 그냥 혹은 이제 저가형 같은 카페인 건지 어떤 카페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카페 기준으로 레벨링 툴은 목적성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분쇄 입자를 이제 이 원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원두가 있고 B라는 원두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원두는 레벨링 툴을 안 써도 뭐 추출 도구 다른 기타 여러 개를 안 써도 그냥저냥 뭐 먹을 만한 맛이 나와. 근데 B는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뭔가 맛이 좀 뭔가 되게 잡미가 막 많이 나와. 그러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레벨링 툴 깊이를 길게 빼고 굵기를 좀 더 굵게 가져가서 추출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에 맞는 원두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지금 애매해요. 뭔가 본인 그 파트는 지향하지 않아인 건데 뭔가 어떨 때는 하고 아니 뭔지 안 그러니까 한다라고 제가 하면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레벨링 툴을 사용하는 목적성에 맞는 원두는 있다. 근데 처음부터 레벨링 툴을 사용을 추출 세팅 루틴에 잡아주진 않는다. 네. 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추출 도구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레벨링 툴이 있고 뭐 침실봉이 있고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도진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바뀌어도 추출의 재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어디 카페 가서 뭐 세팅을 잡아주거나 컨설팅을 해드릴 때 웬만하면 변수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변수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럼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한 거는 그냥 도구들 없이 템핑만 해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자, 쉽게 설명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피는 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맞아요. 그건 복잡해져요. 인정해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레벨링 툴이 없으면 세팅이 안 되냐, 추출이 안 되냐.
또 아니잖아요. 그쵸. 추출되잖아요. 그리고 레벨링 툴이 없어도 커피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벨링 툴을 사용하는 목적성에 따라서 이거를 권장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레벨링 툴을 처음부터 이렇게 권장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하나의 숙제를 더 던져주는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레벨링 툴 어쨌든 그 높이 네. 있죠, 높이. 레벨링 툴을 뭐 길게 빼서 쓰거나 짧게 빼서 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짧게 뺄 때랑 길게 뺄 때랑 결국에는 분쇄값, 메쉬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메쉬 조절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입자값은 너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꾸는 게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긴 해요. 물론 맛을 바꾸는 건 좋은데 너무 입자만 바꾼다 하면은 너무 맛이 바뀌기 때문에. 레벨링 툴을 사용하면 입자가 굵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같은 입자로 갈 수가 있죠. 최소한에. 뭐라고요? 자, 그럼 연재 씨가 말하는 일관성은 무슨 일관성이에요? 이제 아침에 세팅을 잡으신 다음에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오픈 오후 시간에도 같은 맛을 내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디스트리뷰터 도구들인데 그 중에 일관성이 가장 큰 거는 레벨링 툴이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세팅을 잡아도 레벨링 툴을 쓰는지 안 쓰는지 추출 도구 뭐 다른 것들을 쓰는지 안 쓰는 건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아침에 세팅 잡은 게 점심시간에 다르고 피크 시간에 다르고 오후 늦은 시간에 다르고 저녁 시간에 달라요. 다른 거는 레벨링 툴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틀려져요. 그 시간대는. 그 말씀하신 시간대에 커피 맛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그 맛을 다시 아침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맛에 근접하게 다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레벨링 툴을 쓴다고 해서 그 과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레벨링 툴이 있던 없던 어차피 세팅은 항상 잡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본인 네. 연재 씨가 방금 일관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링 툴을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그 시간에 추출을 다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팅은 어쨌든 잡긴 다시 잡아야죠, 항상. 잡아야 돼. 네. 그러면은 어쨌든 레벨링 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죠. 근데 추출의 일관성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레벨링 자체가 애초에 비어있는 밀도를 채워주는 것인데 이제 레벨링 툴 없이 심칠봉만 썼을 때는 밀도가 안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권장 안 드리는 거죠. 안정성이 있는 일관성은 레벨링 툴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레벨링 툴을 사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고 제가 경험을 한 거대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링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스프레소를 뽑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9g을 도징을 했는데 분쇄 입자를 좀 굵게 썼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9g을 써서 추출이 막 15초밖에 안 나와. 근데 나는 좀 더 길게 뽑고 싶어. 그럴 때는 분쇄 입자를 안 건드리고 레벨링 툴 깊이를 길게 빼서 네. 추출을 좀 더 길게 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레벨링 툴을 쓰는 거지 뭐 맹목적으로 레벨링 툴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재우 씨는 처음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이 카페 오픈한다고 해요. 그때 어떤 루틴들을 권장드리는지. 이제 제가 급하게 제가 사용하는 추출 도구를 가져왔는데 저는 제일 권장 드리는 거는 과정을 뺄 거 싹 다 빼고 이제 포터필터에 받아서 침칠봉 사용하고 템핑하고 추출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네. 여기에다 원두를 받고 이제 이 니들 도토리를 이렇게 포터필터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돌려요. 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템핑 하는 네. 거 하고 추출하고 이 과정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도징컵이랑 얘랑 거의 비슷한 니즈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능은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도징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흔들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섞거든요. 근데 이게 바리스타마다 또 다 틀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혼자 한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재현성이 좀 혼자가 아닐 때. 혼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커피 추출의 재현성이 좀 불확실성해요. 왜냐면은
계속 똑같이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잖아. 네. 바쁘면 막 이렇게도 흔들었다가 맞아. 여유로우면 이렇게도 흔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이 섞이는 정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또 한 번 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신에 몇 바퀴를 돌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그쵸, 해요. 네. 이걸 뭐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당연히 더 많이 섞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만의 루틴을 정해놔요. 뭐 오른쪽 5바퀴, 뭐 왼쪽 5바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템핑하는 식으로. 근데 이 니들 도토리로 이렇게 침실봉을 돌리고 나면은 굳이 손으로 레벨링 할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그냥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잔 파우더들 이렇게 털어내기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도진컵도 마찬가지고 침실봉도 마찬가지고 이런 템퍼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추출 도구들이 있잖아요. 레벨링 툴도 그렇고. 네. 이제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를 썼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거를 썼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레벨링 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도구를 사용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이것들이 커피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에 맞게 추출 도구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어울리는 원두가 있고 또 어울리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죠, 확실히. 다 얘가 갖고 있는 강점은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레벨링 툴을 사용을 했었을 때 내가 쓸 수 없는 굵기의 분쇄 입자를 쓸 수가 있다. 네. 그럼으로써 추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깔끔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여기에 없지만 레벨링 툴도 있고 모든 디스트리뷰터 이런 도구 툴들이 나쁜 툴은 없어요. 다 쓸모가 있고 기능이 있는 도구들인데 일단 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두든 간에 다 써보시고 최상의 값을 찾는 게 좋다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꼰대 바리스타로서 네. 뭐냐면은 뺄 거 싹 다 빼고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게 프로라고 봐요. 아, 네. 장비 탓하고 도구 탓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 커피를 맛있게 뽑아내는 게 내 실력이고 이제 거기에서 내 실력에서 조금 더 MSG를 첨가해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도구. 도구?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이거를 쓰고 안 쓰고 맛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원두라고 할 때 침칠봉을 했었을 때 확실히 커피가 많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 네, 부드러워지고 밸런스가 좀 잡혀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밸런스 잘 잡혀서 좀 부드럽게 나와요 커피가. 왜냐면은 어쨌든 커피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뒤섞어주는 그쵸, 거기 네. 때문에 뒤섞어주기 때문에 추출되는 과정 자체가 골고루 물에 적셔져서 이제 추출이 되게끔 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바텀리스여가지고 다 밑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바텀리스랑 일반 스파웃이 달려있는 포터필더는 혹시 맛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용량이라고 할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얘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 현상 보고 싶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밑에 이 스파웃은 이렇게 양갈래가 있는 게 있고 한쪽에 그쵸, 있는 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놓은 게 이거예요. 음. 단순히 뭐 진짜 커피 변태로 들어가면 예. 커피 변태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에스프레소 물줄기가 이제 이 흘러서 에스프레소 잔에 담기는 데까지 온도가 식기 때문에 맛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네. 이 변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꼰대 바리스타로서 네. 뭐냐면은 뺄 거 싹 다 빼고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게 프로라고 봐요. 아, 네, 장비 탓하고 도구 탓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 커피를 맛있게 뽑아내는 게 내 실력이고 이제 거기에서 내 실력에서 조금 더 MSG를 첨가해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도구.
도구?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얼마까지는 가능한지 이런 도구 값들에 대해서 무슨 값이요? 이제 이런 명품 거 말고 네. 보통 이제 이런 침칠봉이나 레벨링 툴 도진 컵들이 얼마 이하까지가 적당하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 그쵸?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레벨링 툴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도진컵 마찬가지고 침칠봉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침칠봉을 저는 이제 이 침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이런 니들 형식으로 쓴 게 왜 그러냐면은 편해서 딱 이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만 할 수 있으면은 가격이 크게 상관이 있나? 아, 그러면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재우 씨는 이제 현재 이 카페 매장 내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할 때 도진컵과 침칠봉 없이 두 개로도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같은 처음에, 맛을? 네, 처음에 똑같은 맛은 아니죠.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 왜냐면은 네. 얘네를 사용함으로써 쓸 수 있는 분쇄 입자가 달라져요. 입자가 왜냐면은 얘네를 씀으로써 좀 더 곱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분쇄 입자를. 예를 들어 똑같이 20g을 받았다 치면은 여기에 20g 받아서 바로 이렇게 탬핑하고 추출할 때 초랑 네. 얘네를 받고 나서 여기에 받고 이거를 쓰고 탬핑을 했었을 때 나오는 초가 틀려요. 얘가 좀 더 짧아요. 얘가 짧아요? 좀 그냥 했었을 때가 좀 더 길고. 왜냐면은 얘네는 미분을 한 번 더 섞어주잖아요. 아예 완전 그쵸, 재배치를 맞아요.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받아서 추출해보니까 저항값이 좀 더 높은 상태죠. 그럼 이제 템퍼는요? 템퍼? 자동이 있고 이렇게가 수동이 있는데 네.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이제 요즘에는 자동 템퍼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동을. 근데 저는 좋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굳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저는 뭔가 비싸기도 하고 네. 싼 금액도 아니고 뭔가 너무 거기 자동에만 쓰게 되면은 내가 스킬이 안 늘까봐 나만의 손 스킬이 늘지 않을까봐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두 개를 메인으로 쓰기는 하지만은 이 두 개 없이 세팅 잡는 날도 있어요. 아, 바로? 네,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쓰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어떨 땐 때에 따라서 포터필터에 바로 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개만 쓸 때도 있고 이렇게만 쓸 때도 있고. 제가 왜 자꾸 최대한 변수를 제거를 하고 나서 추출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커피의 맛을 변화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세팅을 잡았을 때, 그리고 점심에 커피를 먹을 때, 오후 늦은 시간, 저녁 시간 계속 커피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커피 맛을 계속 잡아줘야 되고, 뭐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는지 짱짱한 날씨인지, 뭐 여기에 습도가 높은지 습도가 낮은지, 뭐 실내 온도가 따뜻한지 혹은 추운지,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도징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0.3g 단위로 이제 관능적인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약간 유의미하게 맛이 변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살짝 주는 요인들 때문에 커피 맛이 계속 변하는데, 변수를 최대한 제거를 하면 할수록 일관된 추출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제 이쪽인 거죠. 그럼 추구하시는 게 일관성 추출인지 아니면 다양한 스킬을 좀 다룸으로써 조금 더 개성이 있는 커피를 나올 수 있는 게 추구하는 건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메인 원두가 가이아라고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인 원두가 가이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로스팅해서 쓴 이름 붙인 게 가이아. 네. 이 가이아는 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얘를 표현하고 싶은 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맛들을 일관성 있게 뽑아내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은 커피 맛이 최대한 처음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을 계속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오는 거니까. 그쵸.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맛의 커피를 내어드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가이아라는 원두의 특성에 맞게 계속 일관성 있게 맛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에이징 주기도 맞춰야 되고 도식량 이런 것도 최대한 편차 없이 일정하게 달려하는